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7학년도 수능 수학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와 관련돼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김동환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시대인재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다가 현재는 이투스 온라인 강사로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다 단과학원인데 목동, 중계, 강서, 영통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재수학원, 그래서 우리 N수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 소개는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거군요. 자, 이제 27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수능을 대비하려면 결국 올해 수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해야지 내년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 어땠을까? 요거부터 먼저 한번 제가 뉴스를 좀 몇 개 가져왔어요. 지금 보면 뭐 상위권은 수학에서 갈릴 듯, 뭐 수학 고난도 문제, 수학 까다로웠다. 그 다음에 수능 수학 21번, 22번으로 상위권, 최상위권 변별,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수학 자체가 쉽지는 않은 과목이에요. 아무리 쉽게 낸다 하더라도 수학 자체는 일단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분석한, 이게 오피셜한 분석이거든요. 요것도 조금 한번 보시면 아까 뭐 나왔던 것처럼 상위권 변별력이 확보된 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충분히 접근 가능한 문항들로 출제되었다 하고, 최상위권, 그러니까 사실 좋은 말만 일단 다 갖다 붙인 분석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여기 네모 박스를 보시면 EBS와의 연계율은 몇 퍼센트? 50%로 유지가 됐대요. 그래서 뉴스들도 보면 다 EBS 연계율이 다 50%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요 표가 실제로 1번부터 22번까지가 이제 공통 과목이고요. 그 다음 23번부터 30번이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은 내년이 딱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에서 제가 번호를 쭉 나열했을 때 지금 이 적힌 것들이 다 연계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오답률 탑4랑 오답률 탑5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혹시 요거 보시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으신 분 있을까요?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약간 좀 어두운 것 같긴 한.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답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워를 좀 세게 할 수는 없겠죠? 실장님들 안 계시나? 아무튼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안 보신다고 하니까. 자, 결론. EBS 50%면 사실 되게 많이 된 겁니다. 그쵸?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로서 매주 한 50문제 정도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변형 문제, EBS 변형 문제 다 줍니다. 그건 학생들이 다 자체적으로 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보면 요거 한번 볼까요? 탑5. 21, 30, 22, 29, 28. 그냥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21번, 22번, 28번, 29번, 30번. 요거 한번 볼게요. 21, 22 어때요? 없죠. 28, 29, 30 어때요? 없죠. 28, 29, 30 없죠. 자,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 EBS 연계 어차피 다 맞춰. 많이들 맞추는 문제야. 결국은 이 21, 22, 28, 29, 30은 연계 어차피 안 돼요. 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맞출 수 있어야 상위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문제들, 처음 본 낯선 문제들을 학생들이 맞춰낼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 점수를 만드는 건 그 처음 본 문제들을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자신감이 너의 자신감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강의 모토이자 제 연구소 슬로건인데요. 실제로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뭐 수강 후기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이거 매 설명회 때마다 말하면 학부모님들 잘 안 믿으시던데, 학생들 진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옆에 와서 귀에다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이거 싫어 좋아 이거 유리해 안 유리해 학생들이 문제를 볼 때 실제로 사고하는 그 과정을 저랑 똑같이 만들도록 제가 이미 커리큘럼에서 다 세팅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수학 문제를 바라볼 때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감, 바로 수학에 대한 제 자신감이 우리 학생들의 자신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감이 도대체 무엇이냐? 3가지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생각을 동기화시키는 강의력. 2번째, 학생들을 빠르게 성장시킬 현장관리 시스템. 3번째, 탄탄한 커리, 압도적 컨텐츠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강의력부터 제가 먼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 건 큰 의미가 없겠죠. 학생이 있는데 지금 분필이 없나? 분필이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건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자녀분들 그냥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는 그냥 수학 강사 김동환이거나 치시면 그냥 저 강의하는 거 그냥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하나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 주소창 있잖아요. 네이버 말고 그냥 주소창 메뉴에 거기에 그냥 김동환수학.com 치시면 이렇게 치시면 바로 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 홈페이지에 제 강의 샘플 영상 이런 거 되게 많고 제가 뭐 분석해 놓은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학생들이 실제로 판단하는 게 더 좋잖아요. 강의력 같은 부분은. 그래서 그걸 학생들한테 직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어보세요. 어떤지 본인 스타일과 좀 맞는지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력을 여기서 직접 보여주긴 좀 그렇고 우리 학생들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를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문제냐? 수능 수학 문제는 좀 그렇겠죠? 재미난 홍콩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요건 좀 보이시죠? 그죠? 다 말겠다. 손. 어머님. 혹시 요거 빨간색 차 번호가 뭘까요?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수학 문제풀이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파랑 차와 빨강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는 몇 번인지 구하세요. 이런 거를 우리 수학에서 발문이라고 불러요. 자, 이 발문에도 당연히 힌트가 있습니다. 주차된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 위치가 어디죠? 위치. 주차장이죠. 그렇죠? 주차장입니다. 원래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어봐요. 자, 그래서 위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혹시 번호가 16, 68 이렇게 떨어진 주차장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 16과 68의 중간값이다? 이거는 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답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그림을 보고 우리는 수학에서는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프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 혹시 좀 특징이 보이시나요? 위의 선이랑 아래의 선을 보면 아래의 선은 차 있죠. 위의 선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안 차 있죠. 그 말은 자,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운전을 하면 아래에서 위로 운전을 해야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운전을 해야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운전해야 되겠죠. 그럼 운전자의 시선은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돼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니까 이 숫자가 뭘로 보이죠? 86으로 바라보이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87, 얘가 88, 89, 90, 91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수능 수학 공부는 내신 공부랑 굉장히 다릅니다. 내신 공부는 제가 내신 강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차장이야. 어떻게 생각해? 외우자? 거꾸로 봐. 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신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아는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수능 수학은 뭐라고 했죠? 아까 21, 22, 28, 29, 30 연계되지도 않고 처음 본 문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한테 등장하게 되었을 때 나는 풀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문제풀이 방향에 대한 단서를 문제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근거를 토대로 문제의 올바른 접근과 방향을 잡아 나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수능수학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이 문제를 푼다는 건 아니고요. 강의를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 강의의 만족도가, 요 내용은 이거 다음 내용이긴 한데, 요 내용은 이제 실제 이게 제가 푸는 풀이고요. 이게 답지풀이인데, 답지풀이가 이제 외우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답지풀이랑 실제 풀이가 다르다는 거, 정반대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생 만족도 뭐 1위, 실제로 제가 재수 수업을 하다 보면 재수생들은 이제 강의 평가를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 자체가 1등,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족을 하다 보니까 현강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도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의심을 하세요. 뭘 의심을 하냐? 그래, 뭐 잘 가르친다는 거 알겠어. 문제도 좀 재밌었네. 근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너가 그냥 젊어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젊은 건 아니다만, 저 30대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젊은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젊어서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실까봐 관리나 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수학에서만큼은 제가 관리적인 부분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일단 우리가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피드백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이건 뭐 초등학교 수학 문제 2 더하기 2 곱하기 3은 12라는 걸 틀렸대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 곱하기 3은 실제로 이건 8입니다. 얘 6 더하기니까 8이에요. 자, 이걸 틀렸대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조교가 A 조교가 있고 B 조교가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자, A 조교부터 한번 볼게요. 요 계산은 사칙연산에 의해서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돼서 8이 답입니다. 사칙연산에서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이후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사칙연산이 적용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사칙연산을 계산해서 순서와 관련된 유의해야 할 점을 떠올려 보세요. 이후에도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카톡 주세요. 혹시 어머님, 누구 답변이 좀 더 좋아 보이세요? A요? 아버님 혹시 무슨 답변이 좀 더 좋아 보세요? B요? 자,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피드백은 B라고 생각을 해요. 왜? A 보면 되게 친절해 보이는 건 맞아요. B는 애가 좀 싸가지가 좀 없어. 그렇죠? 대충 대답해 주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A는 알려줘도 너무 다 알려줘. 이럴 거면 답지를 보지. 뭐하러 물어봐. 근데 B는 뭐예요? 정말 순서와 관련된 유의해야 할 점, 힌트만 딱 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향하는 피드백은 학생들한테 답을 다 알려주는 피드백이 아닌, 즉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부터 알려주는, 즉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방법의 피드백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데 다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클리닝 노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언제든지 질문 다 받아주겠다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스카이에서 공부하다가 나 이거 문제 잘 모르겠어. 그럼 바로 질문해. 바로 받아줍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 다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바로바로 질문 다 해주고요. 당연히 피드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힌트 위주의 피드백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는 학습 상담을 좀 원해. 아니면 진로 상담을 원해. 저희가 조교들이 2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 조교들이 각각 학교랑 학과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희망하는 학교랑 학과에 대해서 나 여기 가보고 싶어. 거기에 대한 진로, 그 학생 그
조교한테 직접 상담을 요청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학습법 상담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리닝 노트라는 것도 진행을 해요. 저희가 과제를 매주 주는데 과제마다 다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의 계획을 세우고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저희가 과제를 다 걷어갑니다. 그러면 과제를 걷어가서 우리 조교들이 다 과제를 봐요. 보면 얘가 지금 잘했는지 답만 보고 뺏기는 건 답지만 보고 뺏긴 건 아닌지 정확하게 제대로 했는지를 분석을 좀 해주고 있고요. 학생들이 가끔씩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또 직접 아까 카카오톡 채널은 요거는 제가 좀 답변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요거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 이제 답변이 들어가는 조교들이 하는 거니까 저한테 좀 직접 물어보기 좀 창피해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 모르는 걸 선생님이 알면 어떡하지? 좀 이렇게 창피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수학에서는 모르는 건 무조건 다 물어보는 게 맞아요. 모르는 대로 놔두면 결국 나중에 썩어집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물어보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조교들은 그래도 형 누나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해해요. 그래서 나중엔 저보다 조교들이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교들한테 직접 질문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다가 질문도 좀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들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첨삭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제 자체에 있어요. 맨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집에 와서 과제 그걸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바로 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적표거든요. 학부모님들 다 성적표 받아보셨죠? 자, 성적표 보통 뭐 들어가 있죠? 점수, 등수, 그 다음에 뭐 좀 이거 사실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는 성적표 아닙니까? 그렇죠? 디자인도 멋지고 그렇죠? 보면 뭐 정답률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최근 학생 성적 추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점수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당연히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시험마다 다 다를 텐데. 등수, 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잘하면 뭐예요? 전체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다 맞붙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랑 등수 중요하긴 하다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다 제공하죠. 저희는 뭘 제공하냐면 개별 시험 피드백을 제공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시험을 치고 나면 OMR만 걷지 않습니다. 시험지도 같이 걷어요. 시험지를 같이 걷은 다음에 제가 수업하는 동안 저희 조교들이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 트래킹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췄어. 근데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 틀렸는데 거의 다 풀었어.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뭔가 삐끗해가지고 틀렸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분석해 준다고요.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너 이거 조금만 더 잘하면, 너 이 부분만 더 메꾸면 너 잘 풀 수 있어.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직접 전달해주고, 물론 학부모님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보완시켜주는 게 더 학생들이 더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인 피드백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교들 다 배치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교진 매주 정기 미팅 당연히 하고 있고요. 뭐 과제검사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피드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도 붙여주기도 하고요. 학생이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1대1 피드백도 당연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분기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벤트도 소소하게 열고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환한 미소를 이제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랑 상담하다 보면 또 학생들 또 우울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환한 미소로 또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뭐 복습 영상이나 손글씨 해설이나 당연히 제공되고 있고요. 이게 복습 영상들. 복습 영상도 그냥 단순하게 메일 보내서 띡 보내서 자 메일 받아서 알아서 관리해가 아니라 저희는 아까 홈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요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에 학생들 그냥 카톡만 있으면 돼요. 카톡으로 그냥 들어가면 본인이 봐야 될 영상들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능 전까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저희 자신감입니다.
강의도 강의지만 그럼 자료는 교재는 어떤지 요거에 대한 질문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커리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영통 2강에서는 일요일 날 오전 9시에 제가 공통 과목 주말반이 열어요. 이제 확통이나 미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봐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통 과목을 메인으로 맡게 되고요. 제가 지금은 뭐 커리큘럼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이랑 같이 브로셔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2월 28일 날에 처음으로 이제 수학 수1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수1 실전 개념 기출 분석, 그 다음 이어서 수2 실전 개념 기출 분석, 그 다음에 수1 엔제 접근법 수업, 수2 엔제 접근법 수업, 그 다음 마지막 모의고사 수업으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기초 개념 교재, 기본 개념 교재, 인문 엔제, 실전 개념 기출 분석 교재, 엔제 접근법 교재, 심화 교재, 실전 모의고사 교재, 이게 제 주 교재들이고요. 되게 많죠. 그 다음에 과제들도 있어요. 내신 대비 주간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전 개념 주간지, 7주차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매주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접근법 주간지, 모의고사 주간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는 그냥 과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도 따로 있어요. 부교재는 주교재랑 1대1 매칭이 돼서 주교재를 공부하고 나서 나 이거 그대로 복습하고 싶어 한 부교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도 있고요, 기출문제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시험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특강 변형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제공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 주간지, 자체 교재, 자체 부교재,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양질의 컨텐츠로 제가 일관된 수학의 풀이를 학생들한테 체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자신감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강의력. 두 번째, 관리. 세 번째는 컨텐츠랑 커리큘럼. 요 세 가지의 자신감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성적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니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올해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당연히 결과도 보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올해 수능 이틀 전이었거든요. 목요일. 이거는 수학이라는 걸 몰라도 대충 봐도 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이건 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그 컨텐츠에서 올해 수능 수학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몇 번이냐면 28번이죠. 아까 제가 28번 연계됐다 했어요? 안 됐다 했어요? 안 됐다 했죠? 처음 본 문제인 거예요. 근데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여기 대충만 보더라도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 있대. 시행 4번 반복한 후, 시행 4번 반복한 후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 있대. 그림마저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도 비슷하게 만들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저 이번에 수학 100점 맞은 것 같아요. 수학 100점 맞은 것 같아요. 원래 수학 잘하는 애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작년 수능 5등급이었는데 이 친구 그냥 재수겠죠? 작년 수능 5등급이었는데 올해 몇 점이었죠? 80점 받았대요. 작년 수능 5등급이었는데 100점은 솔직히 조금 오바고 그래도 80점 받았대. 많이 올랐어요. 2등급 된 거거든요. 그 다음 작년에 6등급 받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여기 있나? 작년 6등급이었는데 84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 심지어 이게 작년이지만 6월 모의고사 때 5등급이었던 친구가 수능 때 84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단기간에도 당연히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지 이거는 쉬워요. 하위권 학생들 다 올라갑니다. 등급. 사실 하위권을 상위권까지는 아니고 한 중상위권까지 만드는 데는 정말 금방 돼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오르는 거지 공부만 하면 무조건 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상위권 학생들을 올리는 거, 그 상위권 실력을 유지시키는 거, 그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도 데이터적으로 다 분석이 됐고요. 수강생의 97.4%가 100분위 평균 15.5%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수강 후기인데 이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분들이랑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 자신감, 제가 수학을 바라보는 그 생각들을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게 우리 학생들의 수학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결과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수학 강사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